네, 안녕하세요. 성장이 아닌 확장을 꿈꾸기라는 주제로 금요일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황선영입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행생생각 여기에 있어야 넘어갈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저는 iOS 개발자입니다. 지금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팀에서 일을 한 지는 이제 5년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 글로벌 팀의 iOS 개발자 중에 제가 가장 이 팀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팀 내 고인물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2019년 저희 회사 연말 행사에서 받았던 상인데요. 저한테 솔선수범한 개발자라고 황 반장상을 주셨어요. 상 이름이 좀 재밌기도 하고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또 저는 작년부터 면접관 일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4명 정도의 소규모 팀을 1년간 리딩하면서 파트 리더라는 직함을 달아보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하는 초보 러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성장에 대해서 가졌던 의문을 공유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정의한 성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를 확장했던 경험들을 공유드리고 발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성장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 성장이라는 단어가 테크 업계에 있으면 굉장히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저는 꽤 오래 전부터 대체 이 성장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요 근래 2년, 3년간 이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선영님은 이직 안 하시나요? 사이드 프로젝트 안 하시나요? 같은 질문들이요. 특히 요 몇 년간은 IT 업계가 워낙 채용 호황이었기 때문에 개발자들끼리 만나기만 하면 이직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디를 갈 거냐, 어느 회사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직에 관심이 없었고, 그 와중에 현 팀에서 5년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너는 왜 이직을 하지 않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들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직에 관심을 갖고 이직을 할 수 있게 언제든 노력하고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기술 블로그를 하는 그런 것이 개발자의 표준이고 저는 거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 같은 거예요. 특히나 뭔가 그런 이런 류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걸 하지 않는 사람은 좀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저한테 와서 너 정체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하진 않죠. 하지만 왠지 저 스스로 나 좀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압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질문들은 이제 저희 동료 개발자분들이 주신 질문이었다면 여기 있는 질문은 저의 주니어 팀원들이나 아니면 제가 면접관으로서 만난 지원자분들이 주신 질문이었어요. 웹툰은 성장하기 좋은 곳인가요? 선영님이 보기에 제가 잘 성장하고 있나요? 같은 질문들이요. 저는 이 질문들을 처음 받았을 때, 와,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직 내 성장도 내가 잘 모르겠고 어렵고 답답한데, 야, 내가 벌써 다른 사람의 성장에 조언과 가이드를 줘야 하는 위치야? 전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말이죠. 특히나 제가 면접관인데 지원자가 이런 질문을 하면 더더욱 난감합니다. 왜냐면 면접이라는 건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아,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면접관이니 제가 하는 답변에 대해서 지원자가 갖는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대표해 줄 수 있는 좋은 답변을 내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앞에서 이런 성장에 관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꾸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 나는 왜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도망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성장이라는 공통된 개념이 있고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정도가 있고 그 정도를 어떻게 걸을 수 있는지는 시니어나 아니면 인사이트가 있는 누군가가 가이드를 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iOS 개발자인데 몇 년 전에 회사에서 고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내 스터디로요. 이 고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고 전 지금도 고가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고랑 iOS 개발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제가 고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고 마스터가 된다 한들 iOS 개발이라는 저라는 직무에는 하등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iOS 개발자인 제가 고를 공부한 건 성장인가요? 아닌가요? 되게 짧은 문장이죠. iOS 개발자가 고를 공부하면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건 성장이다, 아니다. yes or no로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또 다른 예시도 있는데요. 이번엔 팀 단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초음파 기계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검진을 받잖아요. 그 기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친구인데요. 저도 개발자고 그 친구도 개발자지만 제가 하는 일과 그 친구가 하는 일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드는 웹툰 서비스는 사고가 나봤자 앱이 안 켜진다, 앱이 죽는다, 쿠키 결제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이죠.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고 저희 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지만 이 친구가 만드는 기계는 사고라는 글자가 존재하면 안 돼요. 의료기기잖아요. 이 친구가 만드는 기계에는 사람 팔에 주사를 놓을 때 몇 도 각도로 놓아야 하는가 이런 걸 계산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잘못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대하는 어떤 스탠스와 제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플로우 그리고 그 친구가 서비스를 대하는 태도와 그 친구가 개발하는 플로우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런 앞뒤 배경을 쏙 빼놓고 오로지 기술 트렌드를 누가 잘 따라가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면 저희 팀이 훨씬 잘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iOS 개발자고 iOS란 매년 새 버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번 새 기능도 나오고요.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애플에서 앱 심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린 강제로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반면 그 친구한테는 그런 제약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준 하나만을 가지고 웹툰이 그 친구의 회사보다 성장하기 좋은 곳이야. 내지는 성장에 더 관심 있는 팀이야. 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테크 업계라는 아주 큰 공통 분모 안에 속해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여기에는 개발자분도 계시겠지만 뭐 디자이너나 QA나 기획자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직군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는 다 다른 팀에서, 다른 회사에서 다른 개인적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그치, 그게 성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장은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성장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무엇을 성장이라고 정의할지는 각자가 정의하는 부분이고, 네,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성장과 남의 성장을 비교해서 마치 저울에 올려놓고 누가 더 성장했나를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어떤 활동이 저 사람에게 성장이었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도 성장이라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각자의 성장은 각자가 정의한다고 했으면 제 성장을 제가 정의해야 할 차례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있어 성장은 뭔가? 저는 성장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성장을 아주 좁게 보는 것입니다. 성장을 좁게 보면 결국 일을 잘한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이란 좀 거창한 용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사실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잘 할 것인가, 어떻게 일을 잘할로 인정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잘한다는 용어도 애매하긴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을 잘한다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을 땐 이 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맡은 역할을 해내는 것이 일을 잘한다의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맡은 역할이란 말도 애매모호하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멀리 계신 분들한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저희 팀원분과 주고받았던 메시지 기록입니다. 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저는 당시에 파트 리더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 리더로서 어떤 점들을 고민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시도했는지 등등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와, 발표 너무 멋있었다. 저는 선영님 라인 타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팀원한테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 참 굉장한 일이지 않나요? 약간 자랑하려고 들고 온 것도 있는데요. 이 발표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파트 리더로서 저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늘 대학교 다닐 때 조모임을 하면 반드시 발표 자료를 만들어 오는 사람이었지 절대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하거나 도장을 맡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파트 리더를 맡으면 팀을 말아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저에 대한 평가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왜일까를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앞에서 팀은 고인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팀은 고인물로서 쌓은 경험들이 리더로서는 다 자양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팀에 오래 있었으니 아는 히스토리도 많고 제가 해본 삽질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다른 팀원분이 새로운 삽질을 할 때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런 걸 먼저 알아보고 해야 할 것 같다는 가이드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 내 고인물의 경험이 리더에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의외의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팀 내 고인물로서 일을 할 때는 그게 언젠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팀 내 고인물로서 제가 했던 일들은 다는 아니지만 되게 누군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솔직히 멋은 별로 없고 티도 잘 안 나고 어디 컨퍼런스 가서 멋있게 발표할 컨텐츠는 절대 나오지 않는 되게 애매모호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기술적 깊이가 좀 얕은 일들이 많았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일들을 하던 당시에는 되게 불안했단 말이에요. 나 이대로 괜찮은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뭔가 컨퍼런스에 가서 멋지게 발표도 좀 하고, 그래야 왠지 사람들이 성장으로 봐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일들만 하는 나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주니어 때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고, 우연히 저한테 파트 리더라는 기회가 와서 그걸 잡고 보니 생각보다 그게 다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 이게 뭐든 하다 보면 다 길은 뚫리더라 라는 묘한 확신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이라고 할 때 뭘 할지를 일단 정해놓고 해야 하니까 뭘 할지를 정하려면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장점, 내 단점, 내가 일할 때 주로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유독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뭐고, 내가 유독 못 견디겠는 일이 있다면 그건 또 뭔지 등등을 알면 이 팀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일,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건 거창한 일일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타를 잘 찾는다. 이것도 아주 훌륭한 장점이고요. 불필요한 인풋문을 제거할 줄 안다. 훌륭한 장점입니다. 팀에는 그런 걸 하는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장점일지언정, 그게 당장은 티가 안 날지언정, 일단 잡고 긴 시간 동안 파다 보면 경험치라는 게 쌓입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그게 제 역할이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또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어, 그 일만큼은 서영님이 잘해. 그거는 서영님한테 물어보면 알걸? 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해주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때부터 저희 쓸모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남이 얼마나 멋들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지는 별로 볼 필요가 없고 내 장점, 내가 이 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파악해서 내 역할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역할을 잘 해내면 그게 결국 일을 잘하는 거인 것 같다. 라는 나름 심플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왜 잘해야 될까요? 일을 꼭 잘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일을 꼭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성장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관점이 이거예요. 성장을 훨씬 넓게 보는 것. 우리는 결국 좀 더 멋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 도전을 이루기 가장 적합한 곳이 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성취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죠. 그걸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유럽 출장을 갔을 때 에펠탑 앞에서 저희 서비스를 켜놓고 찍었던 사진인데 유럽 출장하면 굉장히 멋있게 들리잖아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 에펠탑 앞에서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이 사진 찍으면서 와, 나 좀 성공한 커리어 우먼 같아.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있어서 성취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사진으로 떠오르는 게 이거여서 가져와 봤어요. 우리는 다 성취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하루의 절반을 때로는 그 이상을 우리가 회사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취 욕구, 인정 욕구를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자연스럽고 효율적이어서 회사에서 추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열정이 바뀐다는 거죠. 때로는 연차가 쌓이면서 권태기가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을 하기 싫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코딩을 해야 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안 돼. 못해. 이러고 나가기도 하고요. 어떨 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이 하기 싫고 아무튼 너무 하기 싫은 그 상태가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7년 차인데 제 지난 6년간의 커리어에서 그런 일에 대한 열정의 최고점과 최하점을 많이 지나왔어요. 그런 곡선을 지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우리가 곡선 최하점에 갔을 때 무너지지 않을 토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최하점은 언젠가는 오거든요. 심지어 최하점이 오는 시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문득 눈 떴더니 최하점에 내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일을 사랑하고 일을 잘하는 나를 너무 사랑하면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이 싫을 때 나를 너무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나를 너무 미워하면 곡선에서 최하점에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하점에 가 있어도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일 외에 다른 발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을 꼭 일에서 할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살고 싶고 도전을 하고 싶고 근데 일을 하루에 아주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다 보니 일터에서 그걸 추구하는 게 효율적이어서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 일이 다른 무엇보다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가 일을 잘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가령 일이 아니라 취미 생활에서 도전을 추구할 수도 있고요. 육아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든 도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일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심지어 취미에 대한 도전을 하다가 그냥 그 길로 영원히 가버려도 돼요. 다시 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멋진 것 같아요. 제 세 번째 순서인 결국은 확장하기인데요. 제가 확장이라는 용어를 쓴 건 정글짐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썼는데요.
정글짐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글짐이라는 거는 시작점이 없죠. 끝점도 따로 없고요. 그냥 내가 잡고 싶은 곳을 잡고 올라가고 싶은 대로 올라갔다가 힘들면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글짐은 내가 어떤 루트를 타고 가네 그게 다 길이 되고 재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면 왠지 X축, Y축 그래프가 있고 우상향 곡선을 그려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잖아요. 전 그걸 원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다양하게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은 거였고 그런 이미지에는 확장이라는 키워드가 더 맞는 것 같아서 확장이라고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확장인 방송대인데요. 저는 방송대를 다니기 전에 이미 대학교 학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대를 왜 갔느냐? 그 계기는 코로나였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원룸에 살고 있는데 원룸은 공간 분리가 없잖아요. 일어나서 노트북 켜고 일하다가 노트북 닫고 자는데 와 이건 아니다. 그 삶을 1년간 살고 나서 생각했던 게 차라리 나를 더 바쁘고 힘들게 할지언정 완전히 일을 잊게 해주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밖에 나갈 수는 없으니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다가 방송대를 시작했어요. 저는 2021년에 들어가서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학과는 미디어 영상을 골랐습니다. 이 학과를 고르던 당시에는 제가 웹툰에 다니고 있으니 이 웹툰 산업을 뭔가 개발자도 아니고 유저도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를 골랐으나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진 사실 않고요. 좀 생각지 못한 면에서 도움이 되었어요. 뭐냐면 이게 어쨌거나 학교니까 체크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어요.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끝나면 방학이라는 게 있고 또 끝나면 개강이라는 게 있죠. 근데 회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회사는 어제 한 일을 오늘도 해야 되고 작년에 짠 코드 올해 유지보수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학교는 지난 학기에 배운 과목을 이번 학기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아주 명확해요. 온, 오프가 정확하게 있죠. 방학이 있고 학기 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이 몸이 건조한 일상에 얘가 굉장히 활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방송대를 다니던 시절엔 제가 파트 리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직을 맡게 되면 일에서 거리두기를 하는 게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열정적이면 팀원들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막 너무 신나서 야 오늘 코딩이 잘 돼 이러고 야근을 하고 있으면 팀원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일이 지금 얼마나 재밌고 내 열정이 얼마큼 남아있고랑 상관없이 거리두기를 할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데 그때 방통대는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일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를 공부하는 과정이 재밌기도 했고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아시겠지만 학점입니다. 그리고 학사학위 2개 있는 사람 상당히 멋있게 들리지 않나요? 저의 두 번째 확장, 달리기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고 잘 하고 싶어 하는 초보 러너라고 썼는데, 사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이제 한 4개월쯤 된 거라 이런 말을 하기 좀 민망하긴 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취미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달리기는 의외로 커리어랑 닮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할 때 생각보다 생각이란 걸 하고 뛰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속도가 얼만큼인데 이게 내 평소 속도에 비해서 빠른지 느린지 내가 앞으로 얼만큼 더 뛰어야 되는데 체력은 얼만큼 남아있고 오늘 나의 컨디션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지금보다 빠르게 뛸지 느리게 뛸지를 결정을 해야 제가 목표했던 곳에 도달을 하고 달리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근데 커리어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커리어도 오늘 당장 코딩이 신나는 건 별개고 이 신남이 언제까지 갈 것이며 나의 체력은 얼만큼 남아있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일은 또 뭐가 있으며 나의 장기적 목표는 어디까지이고 등등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지치지 않고 목표를 완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리어든 달리기든
페이스 조절의 감각이 필요하다는 점은 똑같다고 생각을 했고, 네, 의외로 그런 달리기를 하면서 커리어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둘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가 주는 굉장히 강렬하고 짜릿한 자신감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진은 제가 한 2주 전에 찍었던 기록인데, 5분을 걷고 50분 동안 안 쉬고 뛰고 다시 5분을 걷고 총 1시간을 채워서 8.6km를 뛰었던 기록입니다. 이게 커팅이 잘 안 될 때도 괜찮아. 나는 무려 50분 동안 안 쉬고 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괜찮아져요. 이게 숫자로 명확하게 기록이 나오는 활동은 확실히 일이 주지 않는 자신감과 강렬한 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달리기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요약을 좀 하자면 이렇게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성장은 내가 정의하는 거고 남의 성장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좀 너그러워지자. 일이 좋든 싫든 내가 지금 일을 잘 하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세 번째로 다양하게 도전하자. 일이랑 관련이 있든 없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모두 테크 업계에서 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만들어주신 우먼 테크 메이커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저도 코로나 때 방통대를 지원했었는데 저는 아직 졸업하지 못했어요. 저는 국어국문학교 잘 써볼까 해가지고 했었는데 저도 전혀 국어국문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조금 바로 여기서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적게 남아서 오프라인 질문은 선영님도 이제 아까 저희 케이터링 있는 쪽에 가서 서 계주시면 피리 부는 사내처럼 네, 계셔주시면 좋겠고 혹시 잠시만요. 혹시 온라인 질문 있으신가요? 온라인 분들은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얼른. 왔습니다. 네, 파트 리더로서 선영님 라인 타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내용을 짧게만 자랑한다면 무엇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발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게 저도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별걸 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저는 아주 평이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 끝나고 이분 외에도 다른 분한테도 발표 너무 잘 들었다는 연락이 와서 야, 내가 뭔가 했나 보다. 네, 하지만 그 발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평이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행사에서 한번 재탕하시는 걸로. 네. 저도 라인 타고 싶으니까요. 네. 링크드인 있으세요? 링크드인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있는데 주소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뭔가를 더 드려야 할까요? 네, 나중에 여기다가 네.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야근 끝내고 급하게 접속했는데 힐링하면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쉬는 시간 10분 가지고 다시 9시에 세션, 마지막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영님한테는 저 앞쪽에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